2008년 대한민국 시급 5천원 시대 꿈을 포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야간 하역 알바생 장도윤 24세, 등록금 185만 원, 통장 잔고 8만 원. 그에게 남은 건 항공정 비사가 되겠다는 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치고 마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늦가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밤 공기는 차갑고 매캐했습니다. 거대한 항공기들이 활주로 위에서 숨을 고르듯 엔진 소리를 내뿜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냉각팬의 윙윙거림과 커피 자판기에서 새어나오는 뜨거운 스팀 소리까지 뒤섞여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장도윤은 기름때로 새까맣게 물든 면장갑을 벗으며 손목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았습니다. 24살, 시급 5천원짜리 야간 하역 알바생이었죠. 또 야근이네. 도윤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찌그러진 시계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도 12시간 연속 근무였습니다. 무거운 화물 상자를 어깨에 메고 컨베이어 벨트까지 나르는 작업을 반복했죠. 50kg짜리 상자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삐걱거렸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때로는 항공기 정비팀이 부족할 때 보조일까지 맡았어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어깨와 허리는 쑤셨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작업자들은 대부분 40대 아저씨들이었습니다. 대학생 이런 데서 뭐하냐? 공부나 해. 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도윤의 성실함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반장 김 씨는 도윤이 정비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고 종종 너 정비사 꿈 있다며 열심히 해라며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하루 12시간 일해도 벌어들이는 돈은 고작 6만 원. 한 달 꼬박 일해야 180만 원 정도였고 여기서 생활비와 학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공항 식당 한 구석,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구내식당에서 도윤은 컵라면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오늘도 컵라면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는 야간 근무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피곤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머리 위로 이륙하는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매캐한 연료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삼키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봤죠. 저 비행기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요? 파리, 런던, 뉴욕. 도윤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야간 수업 가야지. 도윤은 라면 국물을 다 마시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항공정비 야간 대학 수업이 4시에 시작이었어요. 30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 가야 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공항을 나서는 도윤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른 또래들이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할 시간에 도윤은 일과 공부에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도윤은 교재를 펼쳤습니다. 항공기 엔진 구조, 유압 시스템, 전기 계통. 복잡한 도면들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도윤에게는 마치 보물지도처럼 흥미진진했어요. 이 부분이 연료 분사 장치고 저기가 터빈 블레이드구나. 혼자서 중얼거리며 공부하는 모습을 본 승객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었거든요. 야간 대학 강의실은 썰렁했습니다. 20명 정원에 고작 12명만 나왔어요. 강사는 50대 전직 정비사 출신이었는데 실무 경험담을 들려주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항공기 정비사는 단순히 기계만 고치는 게 아니야.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라고. 도윤은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필기하며 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졸고 있을 때도 도윤만큼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새벽 7시, 도윤은 다시 지하철을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퇴근길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신이 왠지 서글펐어요. 고시원 복도는 좁고 답답했습니다. 옆방 아저씨의 코 고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고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윤의 모든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항공정비 야간대 교재들, 낡은 스패너 세트,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항공기 엔진 모형. 특히 그 엔진 모형은 도윤이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에서 산 것이었어요. 비싸지는 않았지만 당시 도윤에게는 큰 결심이 필요한 구매였죠. 모형을 만지작거리며 도윤은 실제 엔진을 정비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책상 구석에 놓인 등록금 고지서를 보며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85만 원. 통장 잔액은 고작 83,400원이었죠. 휴대폰에 저장된 동생 준호의 문자를 확인했어요. 형, 이번 달 학원비 좀 늦어도 될까? 미안해. 고등학교 3학년인 준호는 수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형제는 서로가 전부였어요. 도윤은 거울 속 퀭한 얼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 대한에어 인턴 선발에 붙어야 한다. 아니면 정말 끝이다. 그의 꿈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밑에서 평생 정비사로 살자. 단순하지만 간절했죠. 어릴 때부터 기계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는 자동차 정비학과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항공기는 달랐어요. 하늘을 나는 거대한 기계,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정밀함. 그것이 도윤을 매료시켰습니다. 정비사가 되면 안정적인 월급도 받을 수 있고 동생 준호의 대학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형이 다 해결할게. 공부만 열심히 해. 사실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지만 동생 앞에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어요. 준호는 도윤과 달리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로 똑똑했죠. 그래서 더욱 대학에 보내고 싶었어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이라도 동생은 이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비행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엔진 모형을 손에 들고 창가에 섰어요. 멀리 보이는 활주로에서 항공기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비행기를 내 손으로 정비하는 날이 올까? 도윤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정도 잠들고 나면 다시 오후에 일어나 알바를 나가야 하는 일상.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 같은 하루하루였지만 도윤은 버텨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고생이 보상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말이에요. 11월에 찬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도윤은 새벽 4시에 끝난 하역 작업을 마치고 야간대 수업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인천공항 외곽도로는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했고 이른 아침 시간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도윤은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발걸음만큼은 꿋꿋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유압 시스템 배운다고 했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하역 작업은 유난히 힘들었어요. 유럽행 화물기에 실을 자동차 부품들이 평소보다 많았거든요. 50kg짜리 상자를 200개 넘게 옮겼는데 허리와 어깨가 아직도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오늘만 버티면 주말이니까 조금 쉴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동생 준호가 보낸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형, 모의고사 성적 나왔어. 전교 7등. 서울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준호의 기쁜 소식이 도윤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때 멀리서 한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검은색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새벽 시간에 이런 곳을 혼자 걷기에는 너무 연세가 많아 보였습니다. 특히 도윤의 시선을 끈 것은 할머니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였어요. 금색 테두리에 대한에어 로고가 새겨진 항공사 기장용 시계였거든요. 저런 시계는 보통 사람이 찰 수 있는 게 아닌데 도윤은 항공 관련 공부를 하면서 그런 시계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건 항공사 임원이나 베테랑 기장들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계였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생각에 잠긴 듯 느린 걸음으로 걷고 있었어요. 때때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궁금했지만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야간 때 수업에 늦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은 특히 중요한 실습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할머니, 도윤은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몇 명 있었지만 모두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조깅하던 여성은 잠시 멈춰 섰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전화 통화를 하며 아, 누가 쓰러졌네. 나중에 얘기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어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으세요? 할머니의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어요. 얼굴색도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등학교 때 보건 시간에 배운 응급처치법을 떠올렸어요. 일단 기도를 확보하고 의식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누구 119 좀 불러주세요.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사기가 많다던데라고 중얼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화가 났지만 일단 할머니를 돌보는 게 우선이었어요. 직접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인천공항 외곽도로 버스 정류장 근처인데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고 맥박이 약합니다. 신고를 마치고 다시 할머니를 살펴봤어요. 할머니의 가방 안에서 신분증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한에어 명함 몇 장과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희미하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조심해야.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으실 거예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야간 때 수업에는 항공기 유압 시스템 실습이 있었거든요. 이 수업을 놓치면 실습 점수가 0점이 되고 그러면 인턴 지원에도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게다가 오후 2시부터는 알바를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호자도 없고 연락할 가족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 같이 가실 건가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도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야간대 과제 모임 알림이 울리고 있었고 같은 과 친구 지훈이에게서 야, 도윤아. 오늘 실습 안 오면 큰일이야라는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도윤은 휴대폰을 꺼버리고 말했습니다. 네, 함께 가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를 지켜보며 도윤은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일이겠지.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으니 얼굴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구급대원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어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또다시 중얼거렸어요. 대안해요. 위험해. 도윤은 이상했어요. 왜 할머니가 계속 대안해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응급실 침대로 옮겨졌고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까지 찍었습니다. 도윤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8시였습니다. 야간 때 수업은 완전히 놓쳤고 오후 2시 알바도 위험해 보였어요. 도윤은 알바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응급 상황이 생겨서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남성 의사였는데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길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해서. 아, 그러시군요. 환자분은 탈수와 저혈당 증상입니다. 며칠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액치료와 각종 검사비로 8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결제 가능하신가요? 의사의 말에 도윤은 지갑을 확인했어요. 어제 받은 알바비가 들어 있었지만 그것도 겨우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 준호의 학원비를 보내려고 했는데 준호는 고3이라 수능 대비 특강을 들어야 했거든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혼자 쓰러져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도윤은 주저하지 않고 돈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현금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는 도윤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요즘 이런 분 정말 드물어요. 착하시네요. 가족도 아닌데.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치료가 시작되고 도윤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학원비가 늦어진다고 하면 준호가 걱정할 텐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알바 사장이었습니다. 야, 장도윤. 오늘 왜 안 나와? 무단결근이면 그만 나오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 있어요. 응급 상황? 무슨 개소리야. 내가 다친 것도 아니면서. 요즘 애들은 핑계가 다양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사장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바를 잃었어요. 등록금도 준호 학원비도 월세도 막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9시 도윤은 병원 로비에서 눈을 떴습니다. 딱딱한 의자에서 밤을 보낸 탓에 목과 어깨가 뻐근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병원은 이미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입원 환자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윤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할머니 병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많이 나아지셨어요. 아마 오늘 중에는 깨어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연락처를 찾아야 하는데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제 가방을 뒤져봤는데 가족 연락처는 없었어요. 대한에어 명함만 몇 장 있었습니다. 대한에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혹시 성함을 아세요? 아니요, 신분증도 찾을 수 없었어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는 제가 보호자 역할 하겠습니다. 도윤이 말하자 간호사는 그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학생이 보호자를 하신다고요? 가족도 아닌데. 네, 괜찮습니다. 제가 발견했으니까 책임져야죠. 그때 간호사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뭔가 급한 표정이었어요. 김 간호사, 환자분 VIP 병실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네, VIP 병실이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특별관리 환자래요. 도윤도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VIP 병실 비용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비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처리됐어요. 30분 후 할머니는 15층 VIP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일반 병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넓은 침실에 소파까지 있고 창밖으로는 인천공항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 곳곳에 고급 꽃꽂이가 놓여 있었어요. 새하얀 시트는 호텔급이었고 벽에는 대한에어 로고가 새겨진 기념패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도윤은 감탄했어요. 이런 병실은 처음 봤거든요. 간호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는 회장님 전용 병실이에요. 대한에어에서 후원하는 특별실이거든요.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이 할머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제 본 그 고급 시계, 가방 안에 대한에어 명함들, 그리고 지금 이 특별 대우까지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그냥 응급환자 취급이었는데 오늘은 훨씬 정중했어요. 주치의가 직접 와서 상태를 설명해줬고 간호사들도 30분마다 체크하러 왔습니다. 도윤은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오후 2시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도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할머니, 병원이에요. 어제 길에서 쓰러지셔서. 아, 그래. 내가 그때 그 청년이구나. 할머니는 도윤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으시면 가족분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 도윤이 말하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족? 집안일이 복잡해서 말이야. 아직은 연락하지 말거라.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제대로 못 먹었나 보다. 그래서 쓰러진 것 같아.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생 준호였습니다. 형, 학원비 언제 보내줄 수 있어?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도윤은 당황했어요. 어제 병원비로 마지막 돈을 써버렸거든요. 준호야, 조금만 기다려. 형이 해결할게. 형,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알바도 잃었고 당장 돈 벌 방법도 없었습니다. 등록금 납부 기한도 이번 주까지였고요. 할머니는 도윤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도윤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항공정비사 꿈, 야간 대학, 알바 생활, 동생 준호 이야기까지.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항공정비사가 되고 싶구나. 좋은 꿈이야. 할머니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나도 평생 항공업계에서 일했거든. 젊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결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도윤은 잠시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실에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남성은 VIP 병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남성은 할머니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혹시 한은옥 여사님을 돌보고 계신 분이세요? 네, 그런데 저는 대한에어 총무부 김 부장입니다. 여사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도윤은 놀랐어요. 할머니가 한은옥이라는 분이었고 대한에어에서 직접 사람이 왔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오후에 의식도 찾으셨고 다행이네요. 그런데 실례지만 어떤 관계시라서 돌봐주시는 건가요? 김 부장의 질문에 도윤은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길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해서. 아, 그러시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 부장은 정중히 인사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김 부장 왔구나. 여사님 걱정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셔서 미안해.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할머니는 도윤을 보며 말했어요. 이 청년이 날 구해준 은인이야. 장도윤이라고 해. 김 부장은 도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병원에서 잤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가라고 했지만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렸거든요. 회사가 위험해. 조심해야 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걱정이 많은 것 같았어요. 도윤은 소파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이 작은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흘 후 저녁 도윤은 퇴원하는 한은옥 여사를 모시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은옥 여사는 도윤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도윤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은옥 여사는 걸어서 가자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젊은이야,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도윤은 은옥 여사의 가방을 들어드리며 말했어요. 은옥 여사가 사는 곳은 의외로 소박한 아파트였습니다. 송도 신도시의 중간 규모 아파트 단지였는데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여기 사세요? 응, 요즘은 여기서 지내고 있어. 큰 집은 너무 쓸쓸해서 말이야. 은옥 여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은옥 여사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웠다. 내 덕분에 살았어. 할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 뭔가 걱정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도윤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어요. 은옥 여사는 그 종이를 소중히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윤은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가는 길, 마음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비록 알바를 잃고 돈도 없었지만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시원에 도착한 도윤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비워뒀던 방은 답답한 냄새가 났어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동생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형, 학원비 괜찮아?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도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3인 준호가 공부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괜찮다. 형이 다 해결할 테니까 공부만 해. 도윤은 답장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막막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알바를 구해야 했고 등록금 납부 기한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책상에 앉아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어요. 하지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시원 복도가 갑자기 환해졌어요. 창문 밖으로 강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궁금해서 창문을 내려다봤어요. 좁은 고시원 골목에 검은 벤츠 마이바흐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뭐지? 여기에 그런 차가 왜? 고시원 주민들도 하나둘 창문을 열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 남성은 고시원 건물을 올려다보더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고시원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10분 후 누군가 도윤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장도윤 씨 계세요? 네, 누구세요? 문을 열어보니 아까 봤던 그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에어 법무실장 박민수입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대한에어요? 네, 한은옥 여사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박 실장은 정중히 인사하며 은색 봉투를 내밀었어요. 여사님이 감사의 표시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받아주세요. 여사님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박 실장의 말에 도윤은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았어요. 방으로 들어와 봉투를 열어본 도윤은 더욱 놀랐습니다. 500만 원짜리 수표와 함께 대한에어 정비장학재단 장학생 합격증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명함 한 장. 정비장학재단? 도윤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대한에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었는데 항공정비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선발 인원도 매년 10명뿐인 까다로운 장학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도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등록금 걱정에 잠 못 이뤘는데 갑자기 이런 큰 기회가 왔다니. 수표를 다시 확인해 봤어도 진짜였습니다. 도윤은 즉시 은옥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이게 뭔가요? 너무 큰 돈인데.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야. 내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은옥 여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젊은이야, 꿈을 포기하지 마라. 너 같은 사람이 정비사가 되어야 해. 전화를 끊고 도윤은 눈물이 났어요. 이런 큰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야간 대학에서 도윤은 장학금 소식을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특히 같은 과 강지우는 시큰둥했어요. 야, 도윤아. 너 어떻게 그런 장학금을 받았어? 나도 3년째 신청하는데 떨어졌거든. 그냥 운이 좋았나 봐. 도윤은 은옥 여사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우는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줄 됐지? 백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한테 무슨 백이 있어. 그럼 어떻게 갑자기 그런 큰 장학금을?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공항에서 인턴 교육이 시작됐어요. 도윤은 새로운 마음으로 첫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다른 인턴들이 도윤을 보는 시선이 묘했거든요. 점심시간에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야, 도윤아. 너 대한에어 회장 백이라며? 어머, 소문났어. 내가 회장 할머니 구해줘서 특별 대우 받는다고. 도윤은 황당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을 뿐이야. 할머니가 누구인데? 그냥 길에서 쓰러지신 분이야. 도윤은 은옥 여사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실습 시간에 지훈이 다가왔어요. 야, 도윤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구해준 할머니가 한은옥 회장 아니야?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회장이라고? 대한에어 창업주 딸이야. 지금은 명예회장이고. 그제야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해드린 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몰랐어. 그냥 할머니 한 분인 줄 알았어. 거짓말 하지 마. 그러니까 갑자기 장학금도 받고 인턴도 붙은 거 아니야? 지훈의 목소리가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어요. 아니야. 정말 몰랐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도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착잡했어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오해를 받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은옥 여사를 도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며 정비사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인턴 교육 2주째, 도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인턴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항공기 정비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밀했습니다. 거대한 엔진 하나를 점검하는데도 수십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도윤은 그 누구보다 신중하게 작업했어요. 도윤아, 오늘은 연료 라인 점검을 배워볼 거야. 정비팀장 이 과장이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다른 인턴들과 함께 보잉 777 항공기 밑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엔진이 머리 위에 있으니 압도적이었습니다. 엔진의 웅장함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졌어요. 연료 라인은 항공기의 생명줄이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거든. 이 과장은 연료 공급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연료 탱크에서 엔진까지 연결되는 복잡한 파이프들,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들, 연료량을 측정하는 센서들까지 각각의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어요. 옆에서 지훈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어차피 백 있는 놈이 뭘 배우겠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윤은 무시했어요. 특히 이 볼트들을 잘 봐. 하나라도 느슨하면 연료가 새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 이 과장이 가리킨 볼트는 엔진과 연료 라인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이었어요. 점검할 때는 반드시 토크 렌치로 확인하고 육안으로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해. 도윤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일이니까 절대 실수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 도윤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했어요. 다른 인턴들은 함께 앉지 않았거든요. 한 테이블에서는 지훈과 몇몇 인턴들이 도윤을 힐끔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기 회장 빼갔네. 쟤 때문에 우리 중 한 명이 떨어진 거야. 실력도 없으면서 운으로만 들어왔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윤은 태연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상황이었어요. 오후 실습 시간, 도윤은 연료 라인 점검 작업을 맡았습니다. 항공기 밑에 누워서 각종 볼트와 연결 부위를 점검하는 일이었어요. 여기 볼트 하나씩 다 확인해봐. 느슨한 게 있으면 바로 조이고. 이 과장의 지시에 따라 도윤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토크 렌치로 하나하나 확인하며 돌려보니 모든 볼트가 단단히 조여져 있었어요. 정상입니다. 모든 볼트 이상 없어요. 도윤은 특별히 신경 써서 점검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실수라도 하면 역시 실력 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2배로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각 볼트를 토크 렌치로 점검하고 육안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전체적으로 한 바퀴 더 돌며 점검했어요. 작업을 마친 도윤은 이 과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과장님, HL7854 항공기 연료 라인 점검 완료했습니다. 모든 볼트 정상이고 연결 부위도 이상 없습니다. 수고했어. 점검표에도 사인하고. 도윤은 점검표에 자신의 이름과 시간을 기록했어요. 오후 3시 20분 점검 완료. 그리고 휴게실로 가서 잠시 쉬었습니다. 30분 후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연료 라인 이상 발견. 모든 작업 중단. 정비팀장들이 분주하게 뛰어왔어요. 도윤도 놀라서 뛰어나갔습니다. 바로 자신이 점검했던 HL7854 항공기였어요. 이게 뭐야? 이 과장이 항공기 밑으로 들어가 확인해 봤어요. 다른 정비사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볼트가 완전히 풀려 있네. 이거 완전히 빠질 뻔했어. 이 과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연료 라인의 주요 볼트 하나가 거의 빠질 정도로 느슨해져 있었거든요. 실제로 볼트 몇 바퀴가 풀려서 연결 부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만약 항공기가 이륙했다면 진동으로 볼트가 완전히 빠져서 연료가 새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누가 마지막으로 여기 점검했지? 정비부장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과장이 점검표를 확인했습니다. 도윤이가 했습니다. 30분 전에 점검 완료 사인했네요.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됐어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인했는데요. 모든 볼트가 단단히 조여져 있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정비부장이 손에 든 볼트를 보여줬어요. 완전히 풀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볼트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어서 최근에 누군가 만진 흔적이 있었어요. 지훈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너 정비 흉내 내더니 결국 사고 냈구나. 이게 바로 백으로 들어온 놈들의 실력이야. 아니야. 나는 분명히 확인했어. 도윤이 억울해하며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주변 인턴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백으로 들어온 놈은 실력이 없어. 처음부터 이상했어. 갑자기 장학금 받더니 이런 실수는 용납할 수 없지. 도윤은 절망적이었어요. 자신은 분명히 제대로 점검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정비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항공 안전은 장난이 아니야. 이런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 자칫하면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 도윤에게 다가와 엄하게 말했습니다. 장도윤, 진상 파악될 때까지 정직 처분이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그리고 항공청에 보고해야 하니까 경찰 조사도 받을 각오를 해. 부장님, 저는 정말 변명하지 마. 증거가 명확해. 내가 마지막으로 점검했고 내 사인도 있잖아. 부장은 단호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도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선배는 요즘 젊은 놈들은 책임감이 없어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정비사는 100으로 들어오면 이런 일이 생겨라고 말했어요. 도윤은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히 자신은 제대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점검할 때 토크렌치로 확인했고 모든 볼트가 단단히 조여져 있었는데 혹시 자신이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도윤은 혼란스러웠어요. 작업복을 벗고 개인 물품을 챙기는 도윤을 보며 지훈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역시 실력 없는 놈은 들키게 되어 있어. 이제야 제자리 찾아가네. 다른 인턴들도 수군거렸어요. 처음부터 이상했어. 백 없었으면 여기 못 들어왔을 거야. 도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짐을 챙겼어요.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온 도윤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휴대폰에는 야간 대학 교수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공항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전사고를 일으켰다는 거야? 소문이 벌써 학교까지 퍼진 거였어요. 도윤은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동생 준호에게서도 문자가 계속 왔어요. 형, 인터넷 기사 봤어. 괜찮아? 벌써 인터넷 뉴스에까지 났나 봐요. 도윤은 포털 사이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항공정비 인턴 중대 안전사고 일으켜 라는 제목의 기사가 메인에 떠 있었어요. 다행히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도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댓글들도 악플 일색이었어요. 요즘 젊은 놈들 정신머리가 항공 안전을 장난으로 하나. 이대로 끝나는 건가. 도윤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앉았어요. 꿈꿔왔던 정비사의 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항공 안전사고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았어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CCTV가 있지 않을까? 정비구역에는 보안상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자신이 작업한 시간과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도윤은 급히 인터넷으로 대한에어 보안실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CCTV 영상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어요. 정당한 사유와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도윤은 몰래 공항으로 갔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보안실에 직접 가서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보안실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부당한 요청이에요.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출입금지 상태 아닌가요? 경비원까지 나와서 도윤을 저지했어요. 발걸음을 돌리려던 도윤은 우연히 정비구역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보안 관제실 창문을 통해 모니터 화면들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CCTV 화면 중 하나에서 어제 자신이 작업했던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도윤은 몰래 창가에 다가가 자세히 봤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꼼꼼히 볼트를 점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토크렌치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마지막에 육안으로 다시 점검하는 장면까지. 그리고 작업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20분. 자신이 기록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떠난 지 10분 후인 3시 30분경 누군가 다시 그 항공기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멀어서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연료 라인 쪽으로 가서 뭔가 작업하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는 공구를 들고 있었고 볼트를 만지작거리는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저거야. 도윤은 확신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볼트를 푼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다른 정비사들과 구별이 안 됐거든요. 도윤은 급히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다가오는 바람에 포기해야 했어요. 거기 뭐 하세요?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도윤은 당황해서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누군가 자신이 작업한 후에 볼트를 풀었다는 것을. 문제는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어요. 은옥 여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휴대폰을 꺼내 은옥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도윤이에요. 어머, 도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할머니, 제가 큰 공경에 처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윤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안전사고 누명을 쓴 것, CCTV에서 수상한 장면을 본 것까지. 은옥 여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지금 어디에 있니? 공항 근처에 있어요. 송도 센트럴파크로 와라. 30분 후에 만나자. 은옥 여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센트럴파크에서 만난 은옥 여사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도윤아,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벤치에 앉은 은옥 여사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나는 그냥 할머니가 아니야. 대한에어 창립자의 딸이고 지금은 명예회장이야. 도윤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새삼 놀랐어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 회사에 큰 문제가 있어. 내 조카들과 친손녀가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거든. 그 과정에서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은옥 여사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내 유언장 초안이야. 이번 달 말 이사회에서 후계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거든. 하지만 일부 가족들이 나를 방해하려고 해. 심지어 내가 판단력을 잃었다며 치매 진단서까지 조작하려고 했어. 그럼 할머니가 쓰러진 것도. 맞아. 스트레스 때문이었어.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고 있었거든. 가족들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말이야. 은옥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구해줬지.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이게 저와 무슨 상관이. 내가 당한 일도 그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나를 도운 사람을 제거하려는 시도일지도 몰라. 은옥 여사의 말에 도윤은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요. 아니야.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 은옥 여사는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내가 부탁이 있어 진실을 밝혀내고 이 회사를 지켜줘. 내가 본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요. 아니야. 넌 특별해. 누구도 돌보지 않는 노인을 구해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은옥 여사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김 부장, 나야. 지금 당장 보안실에 가서 CCTV 영상을 확보해. 어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HL7854 항공기 정비구역 영상이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통화를 마친 은옥 여사가 도윤을 보며 말했어요. 30분 후에 영상을 볼 수 있을 거야. 정말요? 도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들도 눈치챌 수 있거든. 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바로 증거를 보관해야 해. 은옥 여사의 말에 도윤은 긴장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대한에어 본사에서 만난 김 부장은 USB 하나를 건네줬어요. 여사님,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도윤 씨가 작업을 마친 후에 누군가 다시 와서 볼트를 만진 게 확실해요. 영상을 재생해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화면 속 인물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강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볼트를 푸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지훈이, 도윤은 배신감에 분노했어요. 함께 공부했던 동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였습니다. 왜 이런 짓을? 은옥 여사가 도윤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하지만 더 큰 음모가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해. 이사회 당일 아침 대한에어 본사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25층 이사회실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고 주요 임원들과 주주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도윤은 은옥 여사와 함께 별관 사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모든 게 결정되는 건가요?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야.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한쪽에는 은옥 여사의 친손녀인 한소영 상무와 그녀를 지지하는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은옥 여사의 조카인 한정호 부회장과 그의 지지 세력이 자리했습니다. 중간에는 중립적인 사회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일촉즉발이었습니다. 한정호 부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에어의 미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모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무슨 소리야? 소영 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멀쩡하시다고. 소영아, 진정해. 우리 모두 고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아. 정호 부회장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의료진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고모님이 최근 판단력 저하 증세를 보이고 계신다고 하네요.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셨고. 도윤은 화가 났어요. 은옥 여사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다니. 저런 거짓말을. 은옥 여사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정해. 때가 올 거야. 소영 상무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과로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명료하십니다. 오히려 큰아버지야말로. 뭐라고? 정호 부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3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이사 중 한 명이 중재에 나섰어요. 진정하시고 차분히 논의합시다. 오늘은 명예회장님의 후계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정호 부회장이 말했어요. 고모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정체불명의 젊은이와 어울리고 계시다던데. 도윤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은옥 여사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길에서 주워온 대학생에게 수백만 원을 주고 장학금까지 만들어줬다면서요?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세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어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이가 왜 여기에? 지훈은 정호 부회장 쪽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나 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윤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호 부회장이 지훈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항공정비과 학생인 강지훈 씨입니다. 고모님이 후원하고 계신 장도윤이라는 학생에 대해 증언해 줄 겁니다. 지훈이 일어나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도윤과 같은 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장도윤이 어떤 학생인지 말해보세요. 정호 부회장의 유도에 지훈이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입니다. 최근에 항공기 정비 중
중대한 안전사고를 일으켰거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연료 라인 볼트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소영 상무가 항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크죠. 고모님이 그런 문제 학생을 특별히 후원하고 계시다는 게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정호 부회장의 말에 일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은옥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그래, 때가 됐구나. 은옥 여사가 휠체어를 밀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도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정호 부회장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떻게 여기에? 내가 못 올 이유가 있나? 은옥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 회사, 내 유산에 대한 회의인데 내가 참석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옥 여사가 도윤을 소개했어요. 이 청년이 장도윤이야. 내 생명의 은인이지. 그리고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학생이 진짜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야.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호 부회장이 당황했어요. 도윤이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이 모든 걸 증명합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꼼꼼히 볼트를 점검하는 장면, 그리고 지훈이 나타나 볼트를 푸는 장면까지. 이럴 수가. 임원들이 경악했어요. 지훈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믿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영상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지훈이 주변을 살피며 고의로 볼트를 푸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은옥 여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민낯이야.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까지 해치려고 하는구나. 정호 부회장은 변명했어요. 고모님,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학생이 단독으로. 거짓말 마. 내가 시킨 일이잖아. 회의실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임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냥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은옥 여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내 유언을 발표하겠어. 은옥 여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대한에어 지분과 경영권은 아들 한민수에게 넘긴다. 그리고 장도윤을 특별 정비감사로 임명한다. 회의실이 또다시 술렁거렸어요. 정호 부회장은 굴욕감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강지훈은 즉시 해고하고 항공안전청에 신고 조치한다. 은옥 여사의 선언에 지훈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도윤은 배신감에 지훈을 바라만 봤어요.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은옥 여사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할머니, 이렇게 큰 결정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가 보여준 진실과 용기가 내게 확신을 줬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도윤은 대한에어 정비경납고에서 새로운 출발을 맞았습니다. 특별정비감사라는 직책은 생소했지만 항공기 안전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은옥 여사가 직접 만든 새로운 직책이었습니다. 젊은 시각으로 우리 회사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달라는 것이 은옥 여사의 당부였어요. 도윤은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항공기들을 점검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문 정비사들이 함께 일했고 그들 모두 도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감사님, 오늘은 어느 항공기부터 점검하시겠습니까? 이 과장이 정중히 물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대우였습니다. 보잉 777부터 시작하죠. 어제 점검 보고서를 보니 연료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윤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인턴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감사였습니다. 거대한 항공기 밑으로 들어가 꼼꼼히 점검하는 도윤의 모습은 진지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에게 비서가 말했습니다. 감사님, 한은옥 명예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윤은 급히 응접실로 향했어요. 은옥 여사는 창가에 서서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너를 보러 왔지. 어때, 새로운 일은? 힘들지만 보람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이자 은옥 여사가 웃었어요. 고마워할 건 나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 그때 은옥 여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사실 내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몸이 예전 같지 않거든. 도윤은 놀랐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더욱 내가 소중해. 내가 없어도 이 회사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옥 여사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거였어요. 도윤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은옥 여사는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실에는 가족들이 모여들었어요. 한민수 회장도 왔고 소영 상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호 부회장도 나타났어요. 하지만 은옥 여사가 가장 찾는 사람은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아, 와 있니? 희미한 목소리로 부르는 은옥 여사의 손을 도윤이 잡았어요. 네, 여기 있어요, 할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옥 여사가 힘겹게 말했어요. 내가 내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 사람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구나.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울지 마. 나는 행복해. 내 같은 청년을 만날 수 있어서. 그날 밤 은옥 여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도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은옥 여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장례식에서 한민수 회장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야. 도윤이가 대한에어의 미래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도윤은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 책임감이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한 달 후 도윤은 정식으로 대한에어 안전관리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24살에 임원이 된 것은 회사 역사상 최초였어요. 언론들도 기적 같은 성공 스토리라며 도윤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자만하지 않았어요. 은옥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항상 겸손하게 일했습니다. 도윤은 은옥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매년 50명씩 선발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첫 장학생 선발에서 도윤은 직접 면접에 참여했어요.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듯이 기회는 반드시 올 거예요. 동생 준호도 서울대학교에 합격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형,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준호의 말에 도윤은 뿌듯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제 준호의 등록금 걱정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강지우는
항공안전청 조사 결과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지훈이 말했어요. 도윤아, 미안해. 내가 너무 시기했어. 내가 부러웠어. 도윤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지훈아, 다시 시작해.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어느 저녁 도윤은 혼자 경납고에 남아서 항공기들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내일이면 이 항공기들은 전 세계로 날아가겠죠. 수많은 승객들의 생명을 싣고 하늘을 날 거예요. 그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에 도윤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하늘은 안전합니다. 제가 지키고 있어요. 도윤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그때 경납고 문이 열리며 거대한 항공기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운항을 마치고 돌아온 비행기였어요. 조종사들이 내려와 도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윤은 경납고를 나와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이륙하는 항공기의 불빛이 보였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항공기는 별이 가득한 하늘로 사라져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시급 5,000원짜리 알바생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대한민국 최대 항공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니.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은옥 여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겠죠. 활주로 위에 서서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하늘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그의 뒤로 또 다른 항공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정비사가 아니라 꿈과 희망을 지키는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버튼인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